60년을 함께한 사람이 왜 이제는 무거울까? 정약용의 관계론으로 읽는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60년을 함께 알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직장 동료, 오랜 이웃, 세월이 쌓여 그 관계는 이제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왜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요? 전화를 끊고 나면 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할까요? 왜 나는 그 사람 앞에서만 작아질까? 많은 60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인연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나름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텐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우지도는 선택에 있고 오래됨에 있지 않다. 사람을 사귀는 도리는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관계론을 통해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제는 사람을 가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 장 나이 들수록 사람이 상처가 되는 이유, 젊을 때와 60대 이후 관계의 의미가 달라진다. 20대, 30대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기회가 많았고 인맥이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심지어 자녀 교육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때는 관계의 상처를 받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많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충분했으니까요. 한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다른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서 관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집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삶의 중심이 바뀌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데 쓸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의 에너지도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7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 전화가 오면 반가웠는데 이젠 벨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무거워요.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관계가 변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변했고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왜 같은 말에도 더 상처받을까? 60대 이후 우리는 같은 말에도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40대에 들었던 무심한 한마디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계속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제는 내 정체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아직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실패해도 아직 젊으니까, 비판받아도 앞으로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거의 정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평가절하 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곧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30대에 받은 상처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는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셋째, 더 이상 버티는 것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힘든 상사 밑에서도, 까다로운 거래처와도, 불편한 친구와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버티는 데 쓸 시간도 에너지도 아깝습니다. 실제 사례 40년 친구가 준 상처. 65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서로의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자녀 자랑만 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 의사가 된 딸, 박 여사의 자녀들도 나름 잘 살고 있었지만 비교하자면 조금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녀 이야기만 늘어놓으면서 박 여사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박 여사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40년 우정이었지만 더 이상 그 만남이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속 좁은 건가? 친구가 자랑하는 것도 못 들어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작아져 있었는지를. 두장 정약용이 말한 관계의 본질, 실학자가 본 인간관계의 진실. 정약용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고위 관료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 순간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평소 의리를 외치던 동료들도,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직 몇 명만이 그를 찾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여부라는 것을. 벗을 사귀되 그 사람됨을 보아야지. 오래 알았다는 것만으로 벗이라 할 수 없다. 정약용, 여유당전서.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이와 신혜를 중시했습니다. 한번 맺은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의리보다 진심 어린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됨, 소중함.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오래된 관계는 소중한 관계라고요.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은 당연히 내 편이라고요. 하지만 오래됨은 소중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될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시간과 함께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오래될수록 습관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없이 그저 익숙함 때문에 만나는 사이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관계는 오래될수록 독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모두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오래 알았어도 남이요. 마음이 맞으면 처음 만났어도 벗이다. 68세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오래 알던 사람이었다는 거요.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한 적이 없었어요. 시간은 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선비 사회에서도 관계를 정리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교우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귈 만한 벗의 명단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교라는 개념도 명확했습니다. 의리에 어긋나거나 도리를 저버린 사람과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정약용의 스승이었던 이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은 적을수록 좋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벗이 있다면 평생 외롭지 않다. 의리를 중시하던 조선시대에도 현명한 선비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홀해지는 것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세 장 끊어야 할 관계의 신호 5가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내 마음을 소진시키는 관계와 내 마음을 채워주는 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의 관계론에 기초하여 인생 후반에 정리해야 할 관계의 신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남 후 늘 기운이 빠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만나는 내내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 자식에 대한 불만, 배우자에 대한 불만, 끝없는 푸념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조언을 하고 공감을 해줍니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우울할까? 63세 최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남편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최 선생님은 매번 들어주고 위로했지만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들어주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매번 나여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과거의 우열을 계속 들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의 일을 꺼내며 당신을 비교합니다. 그때 내가 나보다 못했잖아. 내가 너보다 먼저 승진했었지. 너네 집이 우리보다 작았잖아.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 계속 과거의 우열을 상기시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과거의 내가 돼요.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관계는 독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은 서로를 높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관계는 벗이 아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의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영원히 그때 그 사람으로 남을 뿐입니다. 도움은 받으면서 존중은 없는 사람. 가장 힘든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이 뜸해집니다. 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존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노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표현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달려가는데 그 사람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61세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자주 정 여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 같이 가달라. 시장 좀 봐달라. 손자 좀 봐달라. 정 여사님은 매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좀 해줘. 저것도 좀 부탁해라며 요구만 늘어났습니다. 정 여사님은 어느 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은 언짢아 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의 변화와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 사람은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당신이 공부를 하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 당신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예전 내가 더 좋았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대로 있길 바라요. 예전처럼 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자신은 그대로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요. 69세 강 선생님은 60대 중반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바빠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대부분은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만은 달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그냥 편하게 살지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강 선생님은 그 친구와 거리를 뒀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벗은 당신의 변화를 기뻐합니다. 불편해하는 사람은 벗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만 묶여있는 관계. 가장 끊기 어려운 관계는 죄책감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나를 많이 도와줬어. 힘들 때 함께 했잖아. 이제 와서 떠날 수 없지. 과거의 은혜 때문에, 과거의 의리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을 참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몰인정한 사람 같아서.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감사하되 현재의 관계는 현재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에 매여 현재를 망치지 말라. 과거에 받은 도움은 감사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67세 윤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배는 윤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후배로만 대했고 윤 선생님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죄책감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래도 옛날 은혜가 있는데 라는 생각에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어느 날 윤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마음속에 간직하되 현재의 관계는 정리하기로. 은혜는 잊지 않지만 그렇다고 평생 불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봤어요. 내장 그래도 끝까지 곁에 둬야 할 사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모든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은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정리해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는 겁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할 관계의 조건.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도 몇몇 법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자 윤종심 정신이었습니다. 윤종심은 정약용이 유배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그를 찾았고 편지를 보냈고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정약용은 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벗은 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끝까지 곁에 둬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 나이가 들면 말이 길어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전하고 싶은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귀합니다. 둘째, 내 침묵을 견디는 사람. 젊을 때는 말이 많아야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이 편한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벗입니다. 셋째, 나의 약함을 봐도 떠나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강하게 버틸 수 없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신의 약함을 보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말없이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 64세 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한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고인을 위해서라도 잘 사셔야죠. 하지만 그 말들이 한 여사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힘내라는 말 자체가 부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따라주고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진정한 벗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하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벗이 100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외로운 것이요.
벗이 한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넉넉한 것이다. 인생 후반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직 없다면 찾지 마십시오. 그런 관계는 찾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대신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누군가의 침묵을 견디고 누군가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5장 관계를 정리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제 실천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끊어야 할 관계를 알았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미움 없이, 원망 없이, 죄책감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움 없이 거리 두는 법.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을 뿐이다. 미움은 또 다른 연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미움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면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고 그 사람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나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뿐입니다. 66세 송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오래 알던 지인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힘들었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악인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죠. 미움을 버리니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단계.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설명입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람들은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다. 60대가 넘으면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결정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부모에게, 직장에게, 사회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선택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과 안 만나? 라고 묻는다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답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62세 조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이제는 안 해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침묵이 가장 큰 예의가 되는 순간,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선언하듯이 정리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대신 천천히 멀어지십시오. 전화가 왔을 때 조금 늦게 받고 만나자는 제안에 요즘 바빠서라고 답하고 만남의 빈도를 줄여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유를 묻는다면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요즘 개인적으로 정리할 게 많아서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나열하며 관계를 끊는 것보다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일부러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별입니다.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을 가리고 관계를 정리하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없다. 먼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받은 상처, 그 무게, 그 고통은 모두 진짜입니다. 그것을 참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오래 알았으니 견뎌야 한다고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행복한가?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을 끊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떠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쓸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벗은 수가 많을 필요가 없고 오래 알 필요도 없다.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아도 되는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누굴 만나야 하나라는 부담이 아니라 오늘은 편안하겠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하루. 전화벨이 울릴 때 또 무슨 일이야라는 긴장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이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하루. 누군가와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무겁지 않고 가벼운 하루. 그런 하루를 위해 이제는 사람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70대 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지.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람을 가리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서서히 정리하고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아도 되는 하루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사람을 가려 곁에 두는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